병원에서 보호자분, 지금 선택 안 하면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심장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멎는 줄 알았어요. 이지혁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숨이 가빠진 것도 손이 떨린 것도 끝까지 숨기려다가 결국 로비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려요. 지은호가 달려가 손을 잡는 순간 이지혁은 눈도 못 마주치고 손부터 뿌리쳐요.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보면 들킬까봐 피하는 얼굴이었어요. 의사는 딱 잘라 말해요. 심장이식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더 잔인한 말도 덧붙여요. 이식대기 순번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다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은데 무너지면 이지혁이 더 망가질까봐 입술만 깨물어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걸 보고도 위로하지 않아요. 대신 지은호를 밀어내는 쪽으로만 가요.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더 못 버텨. 이 한마디가 지은호 가슴에 박혀요. 이유도 설명도 없는데 냉정한 말 하나로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느낌이니까요.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상함을 느껴요. 이지혁이 출장이라고 남겨둔 일정표가 너무 정교했거든요. 날짜도 장소도 동선도 완벽해요. 완벽한 건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든 건 숨길 때 더 완벽해지잖아요. 지은호는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간호사 입에서 지은호가 가장 듣기 싫었던 단어를 듣습니다. 입원 중이세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폰에서 알림 하나가 떠요. 유언장 임시 저장 같은 문구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요.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사랑 고백은 미뤄도 죽음 준비는 이미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한편 박진석은 집안이 아니라 서류 쪽에서 이미 고성이를 끝장낼 재료를 다 모아둔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꽃다발을 들고 말은 부드럽게 해요. 그런데 박진석의 부드러움은 애정이 아니라 칼집이에요. 칼을 숨기고 다가갈 때 쓰는 표정이거든요. 박진석이 확인한 건 두 가지였어요. 지은호가 고성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결혼 전 고성이가 살아있는 딸을 사망신고했다는 기록. 고성이가 숨겨온 과거가 아니라 범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대목이에요. 박진석은 바로 폭발하지 않아요. 폭발하면 고성이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 테니까요. 대신 고성이가 가장 약한 지점을 찌르기 시작해요. 한우진이 몰래 퇴원한 것도 집안이 뒤집힌 것도 다 고성의 책임으로 돌리면서요. 고성이는 그 순간부터 박진석의 눈을 피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박진석의 눈을 피하는 동안 더 큰 문제가 터져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찾아와 약속해버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지은호를 지키는 것 같지만 박진석 입장에선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자백이기도 하거든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러앉혀요. 직접 캐묻지는 않아요. 대신 박성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압박해요. 아들이라서 참아주는 게 아니다라는 분위기로요. 박성재는 흔들리고 그 틈에 고성이는 박성재를 붙잡아 자기 방패로 세우려 해요. 내 아버지는 진실을 못 견딜 거야. 고성이는 진심으로 박진석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박진석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은호가 움직입니다. 지은호는 복수 선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조용히 제일 무서운 방식으로 문을 건드려요. 고성의 집 앞까지 가요.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지은호는 한 번 더 생각해요. 내가 문을 누르면 무너지는 건 고성이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지은호 휴대폰에 병원 전화가 뜹니다. 이지혁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 병원으로 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건이 꼬입니다. 지은호가 고성의 집으로 간 걸 누군가가 봤거든요. 그 누군가는 고성이었어요. 정확히는 고성이가 붙여둔 사람이었고요. 고성이는 지은호가 병원으로 뛰어간 걸 알자마자 계산을 바꿉니다. 지은호에게 내가 무릎 꿇겠다 같은 감정극을 하는 게 아니라 지은호의 약점을 낚아채는 쪽으로요. 이지혁의 병을 거래 카드로 올려요. 고성이는 병원 쪽에 손을 뻗어요. 기부재단, 병원 이사회, 후원자 명단 박진석 집안이 걸치고 있는 힘이 닿는 곳이니까요. 고성이는 직접적으로 순번 조작 같은 위험한 말은 안 해요.
대신 아주 교묘하게 흐름을 만들어요. 다른 병원 알아봐 드릴까요? 해외 옵션도 검토해 드릴까요? 이 말들이 선의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을 한쪽으로 끌고 가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에게 붙잡힙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상황으로요. 이 지역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사람을 눌러요. 고성희는 그 공포 위에 조건을 올립니다. 내가 문을 열면 지역이는 치료 기회도 잃을 수 있어. 지은호는 눈앞이 새까매져요. 고성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병원 쪽에 뭔가 손을 댔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이 지역 병실 앞에서 멈춰서요. 들어가면 울 것 같고 울면 이 지역이 더 밀어낼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문틈으로 이 지역 목소리가 들려요. 전화 통화였는데 상대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지은호는 그 한 문장을 듣고 그대로 굳어요. 이 지역이 왜 박진석에게 부탁을 해요? 지은호와 박진석은 지금 서로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관계인데요. 지은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지역은 병을 숨긴 게 아니라 해결을 박진석 라인으로 붙들어 두고 있었던 거예요. 박진석이 움직이면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 때문에 지은호를 멀리하려 했던 거고요. 지은호 입장에선 더 잔인해요. 사랑을 말하지도 못한 채 자기 생명줄을 지은호가 싫어하는 사람 손에 걸어둔 거니까요. 바로 그때 박진석 집에서도 폭발 직전의 일이 벌어져요.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척하는 동안 넌 나를 계속 속였어. 고성희는 반박하려다가 멈춰요. 박진석 손에 사망신고 서류가 있는 걸 봤거든요. 고성의 표정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틈으로 박진석이 한 번 더 찌릅니다. 그래서 한우진도 내가 만든 거냐? 고성희는 그 말에 몸이 굳어요. 한우진이 사라진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이 박진석 입에서 나온 순간이에요. 고성희는 끝까지 버텨요. 울지도 않아요. 울면 약해 보이니까요. 대신 시간을 벌려고 해요. 당신이 나버리면 당신 집안도 같이 무너져. 이 말이 고성희의 마지막 방패예요. 박진석은 그 방패가 뭔지 이미 알아요. 고성희가 쥐고 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정보니까요. 박진석의 회삿돈, 재단, 과거 거래 고성희는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묶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상태가 급변해 응급수술실로 들어가요. 지은호는 수술실 앞에서 주저앉아요. 그때 박진석이 병원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불렀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와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다가가서 위로도 사과도 아닌 말을 합니다. 고성희가 너한테 뭘 했는지 오늘은 다 듣자. 지은호는 숨이 막혀요. 지금은 이 지역이 먼저인데 박진석은 고성희를 먼저 끝내려는 눈이거든요. 그 순간 고성희가 뒤늦게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멈칫해요. 지은호가 울고 있는 걸 봐서가 아니에요. 박진석이 지은호 옆에 서 있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고성희는 그 장면 하나로 결론을 내립니다. 박진석이 아는 척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요. 고성희는 바로 지은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 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이 말이 나오려는 찰나 박진석이 고성의 손목을 딱 잡아 멈춥니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박진석이 조용히 말해요. 너는 여기서도 연기하냐? 고성의 얼굴이 굳어요.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무대가 아닌 데서 가면이 찢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실 앞 모니터에 수술 중단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떠요. 의료진이 뛰어나오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은호가 정신없이 달려가 서류를 받는데 서류 맨 위에 병원 담당자 이름 옆에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어요. 박진석 재단 이름. 지은호는 종이를 들고 손이 떨려요. 이 지역 생명이 결국 박진석과 고성의 싸움판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박진석과 고성희가 동시에 지은호를 봅니다. 한 사람은 진실을 꺼내려 하고 한 사람은 진실을 덮으려 해요. 그 사이에 이 지역 생명이 걸려 있고요.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해요. 고성희를 무너뜨리려면 고성희를 향해 달려들면 안 돼요. 고성희가 숨기고 싶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 문은 이제 집 현관이 아니라
병원 수술실 앞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